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요즘은 한류로 인해서 드라마, 음악 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류가 불기 전에 한국은 아는 사람만 아는 작은 국가였었죠. 사실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국을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어떤 특정 인물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범근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차범근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하 차범근으로 부르겠습니다. 현재 한국 선수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선수는 단연 손흥민입니다. 그전에는 박지성이 있었고 그 한참 전에 올리원, 베스트 원으로 불린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차범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박지성이 아무리 맨유에서 유명하더라도 손흥민이 아무리 토트넘에서 날아다녀도 차범근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분은 1953년생으로 화성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이야 경기도권이라 발전했다지만 당시에는 너무 산골이라 전기조차 없었죠. 가난한 산동네라서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아 옥수수나 수제비로 배를 채우면서 자랐습니다. 항상 배를 골았음에도 특출난 운동신경 덕분에 모든 운동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차범근이 가장 좋아했던 건 축구. 축구를 잘하려면 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운동화나 축구화가 필요했지만 워낙에 가난했던 부모님은 사주지 못했죠. 그래서 고무신에 헝겊을 꽁꽁 동여매고 공을 찼지만 항상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차범근은 유독 튼실한 허벅지를 가졌는데 이 바탕에는 아버지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아들이 할 일 없이 노는 걸 보고는 읍내시장에서 스케이트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아들에게 소중한 조언을 합니다. 가난해도 항상 진실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차범근은 미치도록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논으로, 밭으로, 강으로 다니면서 쉴 새 없이 얼음을 누비고 다녔는데 좀처럼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신나게 탔던 스케이트는 차범근에게 엄청난 허벅지 근육을 선사했죠. 중학생이 될 차범근은 축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서울에 소재한 영도중학교라는 곳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된 것인데 가난했음에도 아버지는 땅을 팔아 아들 꿈을 이뤄주셨죠. 영도중학교는 그를 가르칠 만한 실력을 가진 코치가 없었기 때문에 1년 후 차범근은 경신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이때 비약적으로 축구 실력이 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경신고로 진학하는데 차범근에게 시련이 닥쳐왔죠. 그의 실력을 시기한 선배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구타하기 일쑤였고 평생 먹을 욕을 하루 만에 먹기도 했죠. 어린 나이에 너무나 두려웠던 차범근은 결국 가출까지 감행하게 됩니다.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었던 것이죠. 이 사건의 전말이 감독의 귀에 들어가고 선배들에게 한 번만 더 차범근을 건드리면 다시는 축구공을 찰 수 없을 거라고 협박해 가까스로 차범근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려 덕분에 다시 축구를 하게 됐죠. 결국 그는 고2 때 청소년 대표로 차출되고 고3 때는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가 됩니다. 1972년 차범근은 대표팀의 막내였는데 온갖 굳은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축구 실력은 계속 업그레이드 됐고 72년부터 86년 은퇴까지 118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55골을 기록합니다. 차범근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기록이 하나 남았는데 바로 센츄리 클럽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심장이라 불리는 라모스는 26세 358일에 센츄리 클럽에 가입합니다. 꽤 어린 나이에 100경기를 뛴 것인데 차범근은 이 부문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죠. 24세 139일, 24살에 100경기를 뛴 것입니다. 이 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았고 아마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영웅은 위기에서 태어난다고 하죠. 그의 축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영웅이 됐던 장면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은 1976년 9월 11일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말레이시아전 후반 35분까지 1대4로 지고 있던 경기에서 후반 38분, 42분, 44분에 3골을 넣습니다. 단 6분 동안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가까스로 한국의 패배를 막아낸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차범근은 특히 일본과의 경기에서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는데 워낙에 애국심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전에서는 일부러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1976년 차범근은 고려대를 졸업하는데 서울 신탁은행 유니폼을 입었다가 군입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해군 축구단에 입대할 계획이었는데 공군 축구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죠. 당시 공군 참모총장은 차범근에게 전화해서 35개월 복무기간을 29개월로 단축해준다며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의가사 조항까지 적용해준다는 제안에 결국 공군 축구단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본래 제대 일자는 1979년 8월 31일이지만 이런저런 혜택을 받아 1979년 1월에 제대를 했죠. 당시 차범근에 대한 명성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남미를 포함한 7개 국가의 유수의 팀에서 차범근을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결국 분데스리가로 진출했는데 그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8년 한국에 초청받은 슐테 코치는 차범근의 플레이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당장 서독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1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서독으로 데려온다는 계획을 세우고 당시 세계 최고의 스카우트 업체였던 반두스에 이 사실을 알리고 투자를 요청하죠. 한국에 대단한 선수가 있다. 이 선수가 서독에 오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선수에게 투자해달라. 그의 성공은 내가 보장한다. 결국 반두스는 투자를 결정했는데 서독에 데려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며 12월에 독일에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협회에서 어이없는 답변을 보내죠. 당신들이 제안하는 월급이 너무 적고 12월에는 방콕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서독으로 보낼 수 없다면서 만약 그래도 차범근을 원한다면 방콕으로 와서 직접 실력을 확인하라며 어이없는 결정사항을 통보한 것입니다. 당시 차범근은 너무나 인기가 높았는데 정주영 회장이 축구팀을 창설하는 대가로 차범근 입단을 조건으로 달기도 했고 방콕 아시안게임 이후에 보내겠다는 축구협회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슐테와 반두스는 결국 차범근을 지지했죠. 어쨌든 1월에 제대하게 되는 차범근이 12월에 독일에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그래서 특별 휴가 형식으로 독일에 갔는데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딱 30분 동안 공개훈련을 진행한 차범근에게 정식 계약을 요청해온 팀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다름슈타트. 스카우트 담당자가 30분 동안 진행된 그의 훈련을 보자마자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식 계약을 제안하죠. 그런데 차범근은 정식 계약을 거부하고 6개월짜리 가계약을 역제안하게 됩니다. 6개월 후에는 2년짜리 정식 계약이 가능하니 6개월 동안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후에 상위팀으로 진출하겠다는 꿈을 세웁니다. 그리고 4일 후 세계 최고 선수들이 뛴다는 분데스리가에 동양에서 온 한 선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데뷔전에서 차범근은 엄청난 활약을 하죠. 꼴찌였던 다름슈타트가 11위 보움에게 3대1로 승리하게 되는데 3골 중 2골이 차범근의 어시스트입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분데스리가 팀이 차범근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고 6개월 후에 계약이 끝난다는 소식을 접하자 물밑에서 말 그대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독일에서는 그에게 황제라는 칭호를 내렸고 1월 5일에 여권 갱신차 잠시 한국에 옵니다. 그가 여권을 갱신한 후 독일에 오면 다름슈타트와 쾰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쾰른에는 일본의 오쿠데라라는 선수가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한국 대 일본의 대결을 주목했고 한국, 일본, 독일이 집중하는 초대형 매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차범근은 독일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차범근의 복무기간은 단축됐지만 5월 31일까지 군인 신분이라 주장하면서 여권을 갱신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결국 차범근은 5개월 복무하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독 대사관에서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된다며 당장 독일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서독 하원 부의장이던 코벤하우젠은 빨리 차범을 보내라며 윽박지르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 방송사에서는 KBS에 한국에서 찍힌 차범근 영상을 보내달라며 애걸복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태생의 군인 한 명 때문에 대사관, 방송국, 하원의장이 난리가 난 거죠. 결국 5월 31일이 돼서야 제대한 차범근은 엄청난 양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습니다. 18개 팀 중에서 7개 팀이 제안을 해왔고 차범근은 을이 아닌 갑의 위치였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오는 팀을 선택하면 끝이죠. 독일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접촉해온 팀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1979년 2위 팀이죠. 이 팀에는 다름슈타트에서 차범근을 지도한 부흐만 감독이 선임되어 그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브레멘.
7월 11일 브레멘 훈련장에서 차범근이 테스트 경기를 치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무려 300명의 팬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본 팬들은 경악해버리죠. 한 경기에서 4골이나 기록해버렸으니까요. 브레멘은 그때까지 진행 중이던 모든 영입을 중단하고 그에게 올인합니다. 엄청난 제안을 해온 브레멘에게 마음이 거의 쏠렸을 즈음 한 회의실에서 간부 만장일치로 차범근을 영입하기로 결정한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크푸르트. 결국 독일로의 진출을 도와주었던 슐테 코치와의 인연을 무시할 수 없었고 역대 외국인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하게 됩니다. 차범근의 당시 연봉은 9천만 원.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억대 연봉이죠. 결국 그렇게 다시 독일 무대에 섭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게 될 차범근을 두고 독일 팬들은 큰 기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온 축구 좀 하는 선수 정도. 생각을 바꾸기에는 한 경기로 충분했습니다. 8월에 있던 도르트문트와의 데뷔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금주의 베스트 11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 한 경기로 차범은 다시 황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자 독일은 말 그대로 차범 폭격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경악이고 대지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분데스리가에서 동양에서 온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이라니 그때부터 차범근은 차붐이라는 전례 없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독일에서 활약한 그의 기록은 308경기 98골입니다. 독일인들은 차붐의 경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고 합니다. 발에 닿기만 하면 터지는 골은 놀라웠고 폭격기처럼 날아다니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절 차범근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슈타트 시절 펼쳐질 뻔했던 오쿠데라와의 맞대결입니다. 오쿠데라는 일본인, 차범근은 한국인, 등번호도 두 선수 모두 11번, 한국 대 일본, 일본 대 한국. 이 대결은 독일에서조차도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았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결과는 프랑크푸르트의 3대0 완승. 쾰른에게 거둔 승리도 놀라운 것인데 그중 2골을 차범이 넣어버렸습니다. 11월 24일 이날 독일 교포들은 가장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누렸죠. 이렇게 차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음으로 기억되는 중요한 경기는 1981년 3월 유에파컵 결승 2차전 보루시아 MG와의 경기에서 차범은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하죠. 당시 경기에서 차범근은 보루시아의 경계 대상 1호로 전담 마크가 있었습니다. 보루시아는 차범을 막아놓을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그의 전담 마크맨을 설정했습니다. 바로 축구 천재 마테우스.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며 골을 넣지 못하도록 마테우스를 붙여놓았더니 간단히 제치고 결승골을 어시스트합니다. 1대0으로 승리했고 창단 첫 우승을 맛봤죠. 마테우스는 경기가 끝난 인터뷰에서 난 아직 어리다. 그러나 차범은 세계 최고의 골잡이다. 베켄바워를 잇는 천재로 독일을 이끌어왔고 무려 5번의 월드컵에 출전했던 영웅입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인정했던 차범이었죠. 이 유에파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에 차범에게 은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서독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던 데르발은 차범에게 정중히 귀화를 제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시간도 없이 단호히 거절. 그의 머리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으니까요. 83년 차범은 드디어 레버쿠젠으로 트레이드되어 새로운 팀에서 뛰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재정이 너무 악화되자 차범을 이적시키기로 결정했었는데요. AC밀란과 나폴리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었죠. 그러나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엎어졌고 충격을 받은 나폴리는 플랜 B를 가동합니다. 그렇게 나폴리에 등장한 것이 마라도나였죠. 그러니까 당시의 마라도나는 차범근보다 우선순위가 아닌 대체 선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트레이드 소식을 들은 프랑크푸르트 팬들은 엉엉 울며 슬퍼했고 레버쿠젠 팬들은 엉엉 울며 기뻐했습니다. 모든 독일 팬들이 원하는 해결사, 드디어 차범의 레버쿠젠 시절이 시작됩니다. 88년 레버쿠젠은 유에파컵 결승에서 에스파뇰을 상대로 2대3으로 끌려갑니다. 그 경기에서 차범은 동점골을 만들어냈죠. 결국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끌고 갔고 레버쿠젠은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당시 독일의 모든 언론에서는 지구상 최고의 축구 선수로 차범을 꼽았죠. 유에파컵 우승과 거리가 멀었던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게 창단 첫 우승컵을 선물하는 기적을 보이며 분데스리가 최고의 스타로 군림했었습니다. 손흥민이 활약하던 레버쿠젠에서 6년 동안 폭격을 가하면서 무려 52골이나 기록했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988년 4월 카이저슬라우테른과의 경기에서 3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당시 외국인 선수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붐은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11년 동안 308경기에 출전해 98골을 기록했습니다. 3경기당 1골을 기록한 셈인데 현대 축구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기록이죠. 차붐 이전에 외국인 최다골의 주인공은 1977년 발롱도르를 수상한 덴마크의 시몬센. 덴마크의 전설로 통하는 선수 기록을 월등히 넘어서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됐죠. 차붐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5년 동안 무려 40번에 달하는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 당시 공격수 평점으로 차붐보다 높은 이는 루메니게라는 선수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 출신 선수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분데스리가에서 황제라 불리며 세계 축구계를 점령했습니다. 그의 골을 보며 당시 국민들은 희망을 찾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IMF 시절 박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차범근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제대로 축구를 배우지 못해 항상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매경기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경기 전날은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힘들었고 그 공포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차붐이 그토록 열심히 뛰었나 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배우지 못한 서러움이 남아 은퇴 후에 차범근 축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탄탄한 기본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국 축구가 좋아진 게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